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김찬용입니다. 현대미술을 좋아하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예술의 전당 지방령이란 별명을 가진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를 하나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12월 19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해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는 전시 A Dream of 10 Years, 볼 게 참 많은 전시이기 때문에 서로는 줄이고 바로 갤러리로 이동해서 전반적인 전시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공간이 전시장 입구인데요. 드림그림 멘토링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한성자동차가 진행해온 미술 장학 사업으로 한국 메세나협회와 함께 예술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현재 40명의 장학생이 드림그림 앰버서더와 함께 1대1로 매칭돼서 피드백을 받으며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멘토링을 통해 탄생한 장학생들의 작품과 더불어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14인의 예술가의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현대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되겠죠. 우선 입장하면 오른편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온 과정과 도록, 그리고 아트키트와 같은 결과물들을 아카이브 형태로 만나볼 수 있을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작가님이 참여한 전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좀 작품 위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이번 전시에 참여해주신 멘토링 작가분들이죠. 14인의 아티스트의 모습과 메시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공간의 다양한 형태로 참여 작가님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옆에 조금만 이동해보면 너무나 사진 찍고 싶게 구성되어 있는 이 공간은 의인화된 귀여운 동물 이미지의 작품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 꿈을 동화적으로 표현하는 노준 작가님이 재능을 기부하여 장학생들과 함께 제작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어린이 병원에도 전달돼서 힘든 시기 외출이 힘든 어린이 환자나 의료진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기도 한 슬리브와 프렌즈 란 작품인데요. 전시장에서는 포토존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귀여운 조각들을 감상하시다가 뒤로 돌아서 밖으로 나와보시면 강렬한 색채로 동물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손진영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멀리서 보면 말의 모습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마치 미국 추상미술의 거장 잭슨 폴록이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강렬한 드리핑 기법을 만나볼 수 있죠. 폴록은 뿌리기로 추상을 제작했다면 손진영 작가님은 뿌리기로 추상적 구상화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테크니컬하면서도 매력적인 회화에 힘을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작가님의 다양한 작품들 옆쪽에 쭉 이어지는데요. 직접 방문하신다면 좀 천천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저희는 시간상 감상하면서 옆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보면 더 큰 전시실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을 겁니다. 자, 통로를 조금 지나가 보시면 오른편에 성립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성립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와, 정말 감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댓글도 달고 나름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받기도 했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을 또 이렇게 발휘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일상의 다양한 순간들을 좀 되게 감각적인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작품이 성립 작가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을 좀 봤을 때 영국 현대 조각의 거장인 안소니 곰리의 조각 작품이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일반적인 형태 방향이 아닌 날카로운 선으로 대상의 핵심 포인트만 잡아내는 성립 작가님의 작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성립 작가님이 또 멘토링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한 작품들도 같이 소개되니까 같이 즐겨보셔도 괜찮겠죠. 자, 여기서 뒤로 조금만 이동을 해보시면 왼쪽에 용세라 작가를 통해 드림그림 장학생들이 또 그래픽 디자인을 경험하며 함께 만들어 나간 미디어 아트 작업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미디어 작품은 아무래도 아직은 VR 갤러리에서 만끽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빠르게 이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마치 마티스가 색채 놀이를 하듯 자유롭게 변화하는 이 미디어 아트 작품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쪽으로 조금 이동해 보시면 용세라 작가님 본인의 작품들도 더 보실 수 있는데요.
용스라 작가의 마이크로스코피 시리즈는 좀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변화되는 이미지를, 색감을 그래픽 작업으로 선보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약간 마블링 같은 인간적인 표현의 느낌으로 위장되어 있긴 하지만 막상 색감이나 패턴, 그리고 좀 이렇게 퍼즐처럼 나누어져 있는 이 무작위의 구성이 기계적 표현 느낌과 좀 뒤섞여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현대적인 추상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색과 그래픽 아트의 제작 방식을 보면 팝아트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형상은 오히려 좀 추상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감상을 한번 도출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다음 전시실로 좀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도 왼쪽부터 좀 살펴보면 기존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실과 거짓에 대하여 연출된 화면, 그리고 그 제작 과정까지 함께 전시해 보여주며 질문을 던진 진기종 작가님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조각들이 하나의 영국 배우처럼 영상이나 사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듯 낯선 풍경들을 작품을 통해 좀 개념적인, 좀 현대미술을 선보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기종 작가님의 어찌 보면 좀 영화감독 같고 이러한 연출적인 방식이 드림그림 장학생들도 함께 좀 경험하기에 재밌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이 미니어처와 오브제로 구성된 나만의 공간, 직접 만들어 본 이 드림그림 장학생들의 콜라보레이션 결과물도 함께 전시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반대편으로 좀 이동을 해보면 펜 드로잉을 통해 다양한 삶의 기억들을 기록하는 또 감각적인 드로잉을 선보이는 설동주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앞선 성립 작가님과는 또 다르게 기본기의 절정을 보여주는 드로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동주 작가님은 사진 위에 디지털 드로잉을 하는 방법으로 장학생들과 함께 또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재미있는 작업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작가님 본인의 핸드 드로잉도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 작품 보는 매력들도 넘칠 거고요. 장학생들이 함께한 작품도 전 되게 재밌어 보여서 저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같이 감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작가님들 간단하게라도 다 소개하면서 좀 넘어가 보면, 이 뒤쪽에 있는 작품은 대한민국 1세대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손에 꼽히는 알타임 조 님의 작품인데요. 2014년 15년에 또 멘토로 참여하시면서 40명의 장학생들 각자의 그림을 또 합치고 그 위에 Life is Art, Art is Life라는 이 멘트를 그래피티로 새겨넣은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또 선보이고 계신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문구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독일 예술가 요셉 보이스의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 라는 명언이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보면 볼수록 이 작가마다 예술가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좀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시켜주는 방식이 서로 다 달라서 아이들에게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저에게도 누적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부스로 조금 더 이동을 해보면 이곳에는 자신을 플라네르, 즉 산책자라고 칭하며 다양한 문화적 명소를 작품으로 제작하는 김홍식 작가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김홍식 작가님은 스테인레스 스틸을 부식시키고 그 위에 또 실크 스크린으로 이미지를 새겨놓고 금박을 칠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문화적 명소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그 경험하는 시선을 매력적으로 표현해온 작가인데요. 여러 판화 기법이 융화된 자신만의 또 판화 기법을 구사하는 예술가인 만큼 아이들에게도 이 판화 기법과 에디션 개념을 경험시켜주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옆으로 한 번 더 이동을 해보면 제가 또 올해 제8제 보그와 함께 촬영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함께 참여하면서 제가 또 친분이 생긴 홍지희 작가님이 또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홍지희 작가님은 한 명의 사람, 그리고 한 명의 여성, 혹은 한 명의 엄마로서의 그 일상과 인생, 그리고 예술은 사실 분리될 수가 없다. 우리의 삶과 예술, 작가님의 삶과 예술은 결국 하나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일상에 있는 소재들, 그리고 그 기억들을 예술로 다채롭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작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한 장학생들에게도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풍경이나 오브제 혹은 그 추상적인 감정 같은 것들을 다양한 접근법, 그 다양한 재료들로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게 많이 있네요. 자, 다시 업적으로 조금 나와 보니까 자연과 또 일상의 다양한 소재의 순간들을 또 따뜻한 감성의 수채화로 표현하는 김은하 작가님의 작품이 있네요. 작가님은 2018년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이지 드로잉으로 그리는 푸드 일러스트 란 이름으로 우리 일상에 있는 소소한 소재들을 좀 일러스트로 직접 그리며 제작해보는 경험을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참여한 그 드림 그림 장학생 중에 일러스트레이터가 꾸민 학생들은 정말 말 그대로 꿈과 같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나와서 제일 끝에 있는 부스로 좀 이동을 해보면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경호 작가님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실 한경호 작가님은 제가 14년 전 예술의 전당에서 처음 도슨트로 뉴욕전이란 전시에 참여했을 때 이 전시에 직접 참여하신 작가님이셨어서 당시에 직접 인사드리고 또 너무 자상하게 작품 세계를 막 다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지적이면서 자상한 예술가한테 쉽게 빠져드는 스타일이라 그때부터 제가 팬으로 한경호 작가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레드 캐비넷이라는 초기작을 선보이셨어서 본다는 것에 좀 맹점을 건드리는 독특한 작품을 좀 선보이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좀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완성된 이미지를 좀 경험시켜주는 개념적이면서도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을 늘 선보여 주셨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플라스틱 로르샤흐 컬러믹스란 시리즈는 우리에게 익숙한 봉지가 뒤섞여 이 대칭으로 방사되어 있는 이미지를 딱 봤을 때 반사된 이미지 보면서 각자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에 대해 좀 테스트하는 그것을 약간 작품에 적용시켰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서로 이게 뭐지 하고 서로 다른 상상을 하고 인지하고 또 경험시켜 주면서 본다는 것에 있어서 과연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이미지나 뭐 현상 같은 걸 우리가 보거나 경험했을 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본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정답 같은 게 있을까, 진리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미가 뿜뿜 느껴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미술 장르가 개념 미술 장르인데 한경호 작가님은 굉장히 뛰어난 개념과 더불어 또 뛰어난 시각 구성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제가 손에 꼽게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네요. 작가님은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을 또 통해서 학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나만의 대칭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좀 시각 구성을 경험시켜 주신 것 같은데요. 왜 제가 미술 전공할 때는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이 없었을까요? 거듭 이 드림 그림 장학생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뒤를 돌아서 한경호 작가님의 이 조형 작품들을 조금 보면서 지나쳐 이동해 보시면 이제 마지막 참여 작가로 2020년 드림 그림 스페셜 아티스트 수업을 진행해 주신 배준성 작가님의 작품 전시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배준성 작가님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는 회화 작업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이 작품의 일부에 필름이 설치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뭐 들면은 누드로 보이고 내려놓으면 옷을 입고 있는 거로 보이는 이런 좀 독특한 작업을 선보여 오셨었는데 최근에는 과거 어린이 딱지를 통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렌티큘러라는 이 재료를 이용해서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일부 이미지가 좀 다르게 보이는 좀 독특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작품들도 VR 갤러리라서 완벽하게 느끼긴 좀 어렵겠지만 위치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림 속 캔버스 부분의 이미지들이 달라진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회화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적 이미지의 한계를 현대의 재료로 좀 확장시키고 더 재미있고 호기심 넘치게 즐길 수 있는 회화 방식으로 만들어 온 작가다 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배준성 작가님 작품을 실물로 봤을 때 그 경험은 아무래도 이 VR 갤러리에서 그 재미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이라면 꼭 전시장에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즐겨보시길
거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좀 이동해 보시면 전시를 마무리 지으며 마치 MBTI 검사처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서 나의 취향, 나의 성향에 맞는 예술가는 누구인지 직접 테스트해보고 그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챙겨갈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을 건데요. 보신 것처럼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 일러스트 등 다양한 현대미술을 다채롭게 경험하며 현재 한국 현대미술을 이끌어가고 있는 예술가들과 또 앞으로 이 바통을 이어받을 꿈나무들의 콜라보레이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와 의미를 모두 갖춘 전시가 이번 드림 오브 10years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쉽게도 결과보고 형태로 10일간만 진행되는 전시지만 그 취지와 의미가 그리고 또 참여 작가님들의 작품이 너무 매력적이고 좋은 전시여서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현대미술 애호가 분들이라면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좀 급하게 준비해서 현장 VR도 좀 빠르게 만들고 이번 소개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뒤늦게 봐서 전시를 놓치셨어도 드림그림 멘토링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좋은 작가님들과 매칭을 통해 좋은 전시를 선보일 것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전시가 열리면 꼭 방문해서 감상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전시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